어머니가 나를 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아픈 상처 그리고 그가 거기서 배운 것.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냉담함과 무관심이었던 적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이 여러분을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지십니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상처만 돌아왔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오래 여러분의 밤을 갉아먹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지만 살아생전 그의 가장 깊은 상처는 철학도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려졌고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으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처 속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고독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족에게 상처받고 그 아픔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용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천재와 어머니 사이의 전쟁. 1806년 독일 바이마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문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바이마르로 이사한 그녀는 괴테와 친분을 쌓고 살롱을 열어 지식인들을 불러 모으며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그녀의 아들 아르투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의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 요한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편지 내용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삶의 짐이다.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것도 아들이 아직 20대 초반이었을 때. 쇼펜하우어는 결국 어머니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4년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44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는가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쇼펜하우어 철학 전체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 가족에게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단단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제1장 어머니는 왜 아들을 밀어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받는 진짜 이유. 쇼펜하우어와 요한나의 갈등을 단순히 쌓인 나쁜 모자로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나는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19세기 초 독일에서 여성이 소설을 쓰고 살롱을 운영하고 지식인들과 대등하게 교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들 아르투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뛰어나고 똑같이 강렬하며 어머니의 관심과 인정을 원하는 아들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협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든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강렬한 자아가 공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요한나는 아들의 그늘에 가려질까봐 두려웠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에 분노했습니다. 요한나가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천재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함께 살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다. 이 문장 어딘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식이 성공했는데 자신은 뒷방으로 밀려난 느낌, 배우자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형제 자매에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관심이었던 기억.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욕구를 가장 먼저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악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헌신했어도 상대방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한계가 여러분에게 그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다 소진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여겨졌던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셨을지 저는 압니다. 제2장 쇼펜하우어는 그 상처를 어떻게 철학으로 바꿨는가. 어머니에게 쫓겨난 24살의 쇼펜하우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어머니의 화려한 살롱에서 아들은 짐짝처럼 밀려났습니다. 어머니는 쇼펜하우어를 향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유명해진다면 그건 우리가 같은 성을 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의 천재성을 인정하기를 끝까지 거부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는 평생 어머니의 인정을 구하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분노와 원한으로 세상 전체를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제3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철학적 탐구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왜 인간은 서로를 이렇게 상처 입히는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평화를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낳았습니다. 그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충족될 수 없는 의지에서 비롯된다고요.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타인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품는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은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5060세대에게 이 철학이 왜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50대와 60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가족 중심주의 속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자식이 곧 나의 연장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삶의 당연한 의무이며 가족의 체면이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하다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 신념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많은 분들이 60이 되어서도 자식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식의 성공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30대, 40대는 철저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보다 우선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극이 만들어내는 상처는 실제합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60이 넘어 갈라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배우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기대가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기대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 순수해집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제3장 24년의 절연, 그가 정말 배운 것.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의 절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냉혹하고 인간 혐오적인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는 인간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환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버린 자리에서 놀랍도록 따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의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강아지를 지극히 사랑했고 매일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동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고 당시로서는 매우 앞서간 동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유된 고통에 대한 연민이 그의 윤리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고 음악이야말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음악을 들을 때 어머니도 세상도 자신에게 줄 수 없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고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철학을 외면해도 출판사가 책을 거부해도 강의실에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그는 쓰고 또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년에 비로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철학이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70대에 그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나고 40년이 지나서야. 이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살게 한 것은 어머니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를 살게 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쏟아오르는 것들, 즉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들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독립이었습니다. 제사장,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5060에게 드리는 쇼펜하우어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 같아 밤마다 눈물 흘리십니까?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형제 자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끝내 듣지 못한 말이 있어서 아직도 그 빈자리가 아프십니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충분히 주고 싶었고 충분히 연결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단절이 이토록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재조정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가족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기대 없이 대하게 될 때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세계의 구축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살게 한 것은 그 어떤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탐구하고 쓰고 음악을 듣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 그 안에서 그는 어머니도 세상도 줄 수 없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달리다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싶었지만 이런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 눌러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꺼낼 때가 지금입니다. 세 번째는 연민의 방향 전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결국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머니도 결국은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분노는 조금씩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화해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만 그 사람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과거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과 앞으로는 그 누구의 인정도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클로징.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날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했는가? 1838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 요한나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절연을 끝내는 극적인 화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냉정해 보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24년 동안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며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류에게 남긴 가장 깊은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연락을, 누군가의 인정을,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며 삶을 멈추고 계십니까?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배우자가 먼저 알아주기를, 형제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기다림을 멈추라고.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고.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나의 행복을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에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타인을 향하던 그 사랑의 일부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머니 없이도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의 후반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인정 없이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